대체 그 엉뚱한데 왜 붙어 있는 건데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020년 1월) 어느 날 구름김. 아, 생리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아플까? 지난달엔 너무 아파서 병가까지 썼는데. 잠깐, 그러고 보니 진통제는 있나? 도대체 언제쯤 이 굴레를 벗어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여성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 폭탄 드릴 건데 각오되셨나요? 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뭘까? 자궁내막증. 이게 주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궁내막증이 뭐예요? 자궁내막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용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궁 내막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궁 내막과 비슷한 조직이 자궁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장기에 붙어 있는 질환을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이랑 가까이 있는 나팔관이나 난소, 대장, 드물지만 이제 폐나 팔 같은 곳에 있기도 합니다. 에? 도대체 왜 그 엉뚱한데 붙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유전적이다, 면역학적이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월경혈이 이제 역류를 해서 생긴다는 게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월경혈이 역류를 해요? 월경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피는 몸 밖으로 나오지만 그 일부는 이제 역류를 해서 복강 내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모든 여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는데 일부 여성들에서는 이제 제거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궁내막증이 이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경을 하는 여성들이면 생길 수 있는 병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막 흔한 병은 아닌 거죠? 가임기 여성의 그 10명 중에 1명에서 1.5명 정도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한 생리통은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정상적인 생리통이라고 여기고 참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생리통이 심하면 자궁내막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 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와, 꿀팁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접어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체크해봐요. 월경 기간에 하복부가 심하게 아프고 갈수록 심해지며 일반 진통제도 별로 효과가 없다. 월경 기간에 밑이 빠질 것 같다. 월경 기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아프거나 피가 비친다. 월경량이 너무 많아서 패드를 수시로 갈아야 한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골반이 아프다. 성관계 중에 깊은 고통이 있다. 임신을 시도하는데 임신이 잘 안 된다. 자궁내막증은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들이 자주 있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막 생리 때만 되면 너무 아파가지고 친구들끼리 톡방에서도 막 얘기하거든요. 오늘 진짜 죽는다, 역대급이다, 진짜 제발 살려줘, 막 이런 톡을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남들도 그러겠거니 하고서 이제 참는 분들이 많죠. 그냥 진통제 먹고 집에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며칠만 지나면 돼, 시간아 제발 가라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자궁내막증 환자분들 중에 일상생활이 이제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통증 때문에 이제 회사나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병가를 자주 쓰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의 업무 손실이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내 얘긴가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을 꼭 가셔야 합니다. 저랑 약속. 2020년 6월 어느 날, 비주룩주룩. 내가 자궁내막증이라니.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병 때문이었다. 날씨만큼 참 우울한 날이다. 근데 이거 심하면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데 괜찮을까? 선생님, 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만약에 자궁내막증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그럴 수 있죠. 자궁내막 조직이 골반 부위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겠다. 조진 씨 월경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아시죠? 네. 월경 주기가 다가오면 그 두꺼워졌던 자궁내막이 탈락되면서 그게 이제 생리의 혈로 나오는 건데요. 엉뚱한 장기에 이제 붙어 있는 자궁내막 조직들도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할 때가 되면 두꺼워지고 탈락되면서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 그 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몸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안 되고 몸 안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만약에 장에 자궁내막 조직이 붙어 있으면 생리 때마다 장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제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 혈뇨나 혈변 또는 폐에 자궁내막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생리 때마다 이제 피를 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이렇게 몸 안에 표류하는 조직이 다른 조직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끼리 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착이 되면 통증이 정말 심할 수가 있습니다. 불임 가능성도 있나요? 아까 일기 보니까 임신을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난임 여성의 자궁내막증 유병률이 25에서 40%라는 보고도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유착이 너무 심해서 정자가 이동하는 그런 난관이 막히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 이제 수정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유착이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난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맞죠?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궁내막증 증상이 느껴지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진통제로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이 통증에서 벗어나자고요. 2020년 10월 어느 날 해쨍쨍. 내일 병원에 가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수술 케이스가 많던데 너무 걱정돼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과거의 나, 왜 그리 내 몸에 무관심했니? 선생님, 저 마지막 질문이요. 자궁내막증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지, 평생 완치가 안 되는 건지. 천천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자궁내막증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 병력 상추도 알아봐야 되고, 신체 검진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복강경 수술 검사나 초음파 또는 이제 MRI와 같은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강경 수술 검사는 이제 자궁내막증 진단에 있어서 이제 보다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몸 속으로 이제 복강경이라고 부르는 내시경 장치를 넣어서 자궁내막 조직이 다른 장기에 이제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뱃속으로 삽입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마취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무섭고 걱정되거든요. 네. 다행히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나 MRI로도 이제 판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로 자궁내막증이라는 확진을 받으면 병변과 이제 통증 감소를 목표로 해서 수술 전에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적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에 붙어 있는 자궁내막 조직과 유착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원 상태로 이제 복구시키는 그런 보존적인 수술이 있고요. 유착이 심하거나 더 이상의 임신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뭐 이런 거를 모두 제거하는 그런 근치적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환자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수능도, 비용 등을 고려를 해서 약물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진통제, 먹는 호르몬제, 자궁 안에 넣는 호르몬 장치 등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술이나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치료법도 있나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치료들도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은 이제 재발이 잘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안에 재발될 확률이 40에서 50% 정도로 추정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자궁내막증은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이제 높아지고 폐경 전까지는 이제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환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통증을 그냥 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궁내막증은 이제 오래 두면 이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자궁내막증이 흔하면서도 또 재발률이 높은 병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고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서 초기 진단과 이제 재발 관리를 잘 한다면 그런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나도 혹시란 생각이 드셨다면? 병원에 가서 의료 전문의과 상담하세요. 생리기관의 통증, 무작정 참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 캠페인 안녕.